안녕하십니까, 정원석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좀 시끌시끌한 일이 한 두 개 있었죠. 하나는 이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산유국에 대한 꿈을 설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별로 믿음이 가지 않죠. 왜냐하면 역대 정부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채산성 문제나 경제성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관리만 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제 140억 배럴의 이제 원유가 매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미의 가야나 정도의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떨어지는 지지율을 돌파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국정의 동력 같은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퍼포먼스, 나름대로의 그냥 모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어제 이 영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어제 영상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한 열흘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평창의 감자밭을 침범한 대규모 태양광에 대한 뉴스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산골짜기에 그야말로 이렇게 잘 조성된 감자 밭들인데, 거기에 대규모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태양광에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서 어떻게 발전사 허가를 어떻게 받았을까? 또 하나 문제는 저 산골짜기까지 어떻게 그 계통을 끌고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 일단 모든 것들은 이제 거대 자본이 이걸 주도했다고 생각하면, 자본이 주도했다는 부분을 확인하면 모든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됩니다. 우리 같은 이제 이런 개미들은 지자체가 마련한 조례나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을 돌파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이런 이제 사모펀드 같은 집단들은 그 주변에 그 그룹 안에 전문적인 법률 자문위원들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걸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방 정부의 조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집에서 100m, 200m 있느냐 없느냐, 거리 제한을 받느냐 안 받느냐,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본이 하는 거잖아요. 뉴스에서도 잠깐 제 뒤로 이제 그 장면들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도 들었던 그 펀드 이름이 하나 있죠. 맥쿼리. 호주계 사모펀드인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빨대를 빨았던 회사인데, 여전히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블랙록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도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자본들이 들어와서 국내 태양광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개인들은 내지는 이렇게 미래를 잘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과도기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아주 중심 에너지가 되어갈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는 나쁘지 않다라고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베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개미니까. 우리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대 펀드들이 대규모 태양광을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공영방송에서 뉴스가 나간 건 사실 의외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서, 산간, 지방, 염해지에서 이런 대규모 자본들이 엄청난 규모로 태양광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일반 개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해왔어요. 그걸 왜 하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겠죠? 돈이 되니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을 때 태양광 발전소 그러면
뭐 S&P나 REC를 합해가지고 우리는 또 REC에 또 0.5라도 가중치를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뭐 저런 펀드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 제가 봤을 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앞으로, 아리백이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질서 안에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유상이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 생산 원가, 그러니까 전기의 생산 원가에 비례한 금액, 순수 이제 생산 원가, 그러니까 S&P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탄소를 저감하게 되는 여러 가지 크레딧, 탄소 저감에 대한 크레딧, 우리가 생각했을 때 REC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변경이 될 확률이 있겠죠? 아마 국제적인 펀드나 이런 이제 거대 자본들은 S&P보다 REC가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S&P도 조금씩 올라가겠지만, S&P 뭐 상승률보다 REC, 그러니까 이 크레딧, 탄소 저감에 대한 크레딧이 더 커져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미들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도할 수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뭐 악의적인 사모펀드건 아니면은 그냥 한국의 그 부를 쏙 뽑아가기 위한 그런 펀드건 뭐 상관없이 이런 펀드들이 이런 변화의 앞에서 새로운 틈을 만들고 어떤 이익의 판도 자체를 바꾸면 우리는 사실은 영리하게 그 뒤에서 그 알곡들을 잘 챙겨 먹을 수 있으면 됩니다. 원래 이게 개미들의 운명인 거잖아. 그쵸?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태양광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는 대단히 불안정하고 또 밝지 않습니다. 규제도 너무 많고요. 더군다나 지금 국내에는 이미 한 15년 전부터 전력망 수용성 개선을 해왔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한전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 한전이 차지하고 있는 전력에 대한 너무 어마어마한 파이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따로 만들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태양광을 늘리고 그래서 뭐 아리백을 하고 아리백을 좀 더 확충해 나가고, 이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전력망을 변경하는 거예요. 수용성 개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게 희한하게 한전이 오로지 전기를 공급하는 주체이면서 송배전망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집단이다 보니까 이 한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화의 여지들이 굉장히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됐을 때 한전과 그리고 송배전망을 분리를 했어야 돼요. 분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은 이미 2000년을 넘으면서 우리는 전기를 그냥 공급하는 주체가 아니고 전력에 대한 수요와 관리만은 하는 관리회사로 거듭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 정부가 나서서 이 송배전망을 담당하는 별도의 영역들을 새로 구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정말로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 나름대로도 아마 볼멘 소리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송배전망도 해야 돼. 그리고 전력에 대한 수요 공급도 맞춰줘야 돼.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분리를 해놓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적절하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기에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전력 개통망을 재구축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한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전만. 예, 깝깝한 노릇인데 뭔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규제 개혁보다도 사람들이 우리가 외쳐야 될 거는 빨리, 어쨌거나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이제 세금을 가지고 전력 수용성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력 수용성을 개선하는 개통망에 변경하는 데 주력해달라.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첫 번째 해결을 해야 될 과제다. 그 다음에 태양광도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수소 경제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NDC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수출 위주의 국가가 나름대로 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그래도 꾸준하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맨날 걱정만 합니다. 뭐 수용성이 안 돼갖고 남도에서는 뭐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제한을 얼마를 하고 있느니, 여름 되면은 제주도에 있는 관공서의 태양광은 아예 처음부터 아예 날이 더워지면 스위치를 다 꺼버린다든가, 그럼으로써 낭비되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뭐 것만 열심히 이제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거, 전력 수용성 개선, 그러니까 송배전망, 그리고 배전 부분까지 모두가 지금 다 손보고 다시 재정립을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에겐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요. 신재생 에너지, 이 아리백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는 인류가 앞으로 향후 최소한 100년간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에요. 모두가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언론들도 다 엉망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론들도 그로 인해서 잘 형성이 되지도 않고, 누구 하나 이거를 주도하는 정치인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뭔가 어렴풋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관심을 그쪽에 두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매번 덮이고 뒤로 물리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력하게 주장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나가기를 위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전력망 자체에 대한 개편이에요. 전력 수용성 강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지만 태양광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수소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무역 장벽도 독파할 수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아리백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기술적인 뭐 변화, 도전 이런 것도 가능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국제 자본들, 사모펀드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규모 태양광을 저렇게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 태양광은 정말로 다음 세대의 돈이 되는 주요 아이템이구나. 태양광이 어쩌면 다음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